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로입니다. 추석 특선 명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명차 90년식 기아 콩코드 2.0 DGT입니다. 콩코드. 요즘 차와는 사뭇 다른 특별한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80년대 당시 최신 디자인 트렌드였던 각진 스타일입니다. 범퍼, 후드 할 것 없이 각진 디자인이 콩코드를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전면 헤드램프는 사각형의 유리 렌즈에 노란색 안개등이 백미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릴도 고급차와의 상징과도 같은 세로형 폭포수 그릴이 헤드램프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와 그릴을 아낌없이 감싸고 있는 크롬 포인트가 당시 콩코드의 고급차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그릴 중앙엔 80-90년대 기아차의 상징인 굴뚝 엠블럼이 자랑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의 위치는 헤드램프 근처가 아니라 따로 범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범퍼의 측면에도 방향지시용 마커링 램프가 하나 더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범퍼가 상당히 각지게 튀어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국산차에서 유행이자 미연방 안전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장착되던 5마일 범퍼를 장착함으로써 길쭉한 범퍼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범퍼는 1988년 콩코드의 1차 마이너 체인지 때부터 적용된 범퍼입니다. 콩코드의 최초 기형 범퍼는 휠하우스까지 닿지 않고 끊겨있는 짧은 형태의 범퍼였습니다. 휀더가 전면부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어서 예리한 전면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휀더상에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강조하는 듯한 휠하우스 돌출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츠다 카펠라의 최상위급 모델인 2000 GTX의 역설계를 따온 콩코드는 기아 최수신 디자이너의 내외부 디자인의 한국화 및 고급화를 거쳐 한국 자동차 처음으로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은 웨지 슬랜트 노즈 스타일을 한국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런 납작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콩코드의 공기저항 개수는 CD 0.33이었습니다. 콩코드 이후 1990년 출시된 에스페로가 CD 0.28로 광고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고급 옵션이었던 오토매틱 엠블럼을 따로 제작해 휀더에 적용시켜준 모습입니다. 요즘 차량에선 완전히 자취를 감춘 측면 몰딩이 두텁게 측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몰딩이 있어 문콕들로부터 차량의 측면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하단부에는 콩코드라고 각인된 흙바지가 요즘 차량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이즈로 이 땅의 모든 흙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크롬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있어 매우 견고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도어의 상단부에는 크롬 몰딩이 창문 라인을 감싸고 있고 C필러에는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의 상단부의 크롬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비가 올 때 빗물바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도어 캐치 역시 고급스러운 크롬 몰딩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의 모습이 콩코드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모습입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닮은 얇은 살들이 모여있고 접시만한 크기의 휠캡으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콩코드 엠블럼으로 둘러싸인 기아산업 로고가 마치 자개 장 같은 마감으로 금장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완전히 단종되어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오너의 슬픈 증언이 안타깝습니다. 콩코드의 중후한 뒷모습은 스모크 처리된 후미등과 리어 패널로 마감됩니다. 이 어둡게 처리된 후미등은 당시 고급차들, 특히나 대우차종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트렌드입니다. 콩코드 역시 이런 마감을 적용했고 이런 스모크 처리된 후기등은 초기형 콩코드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이 트렁크부까지 연결되어 더욱 와이드한 후면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크롬을 아끼지 않고 상하단으로 크롬을 둘러준 모습입니다. 이 테일 램프는 실제로 스모키 타입만 발매되었으며 컬러 타입은 시제차에서만 장착이 되었습니다. 엠블럼은 콩코드라 영문으로 적혀있고 2.0 DGT라는 트림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오토매틱이 엠블럼으로 강조된 모습입니다. 후면 휀더에는 라디오를 위한 안테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측면부 몰딩에서 시작된 크롬 몰딩으로 범퍼가 마감되며 콩코드의 외관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범퍼상의 배기구는 초창기 모델의 경우 쌍발의 크롬 배기구가 아닌 단발 배기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콩코드의 엔진룸을 함께 보시며 성능적인 면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코드. 콩코드의 본판인 카펠라의 경우 유럽에서 FF 스포츠 세단으로 인정을 받던 모델로서 핸들링이 굉장히 뛰어나고 저속 토크가 훌륭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코드 역시 이런 DNA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콩코드는 당시 중형차들이 평범한 리지드 엑슬이나 토션빔 엑스를 채용하던 것에 비해 주행 성능 면에서 민첩한 맥퍼슨 타입 서스펜션을 전후륜 모두 채용했습니다.
콩코드의 엔진의 경우 보어 86mm, 스트로크 86mm의 스퀘어 엔진으로서 저회전에서 높은 토크를 끌어내는 성격의 엔진과 그에 맞는 롱기어를 채택해 밀어붙이는 SOHC 로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1단 출발 시 간단한 클러치 조작을 통해 휠스핀까지 일어나는 토크형 엔진이었습니다. 좌우 길이가 같고 가운데 축을 추가하여 급가속 시 핸들 토크 스티어를 억제해 더욱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정말 극소수만 존재하는 콩코드 레드벨벳 실내로 초대하겠습니다. Concorde. 실내 색상이 레드 색상의 벨벳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심지어는 핸들까지 모두 깔맞춤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당시 기아 자동차의 실내 테마였던 오렌지 색상의 폰트가 이곳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속도계와 그 속도계 위를 감싸고 있는 엔진 RPM 게이지입니다. 그 가장자리로는 각각 유량계와 수온 게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에 국내 최초로 변속 시기를 알아서 지시해주는 쉬프트업 인디케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의 깜빡이 와이퍼 스위치 역시도 오렌지 테마의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 고급 사양의 콩코드입니다. 핸들 홈패드에는 기아 로고 대신 콩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초기형의 실내는 특이하게도 핸들을 프라이드와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시보드의 백미이자 콩코드 하시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들 하시는 스윙 루버입니다. 에어컨 벤트가 좌우로 움직이며 회전해주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의 스위치는 좌우로 움직이는 방식이며 바람이 나오는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컨 스위치 아래로 콩코드의 자랑인 인켈 최고급 돌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아는 인켈과 기술 제휴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콩코드 역시 인켈의 3단 컴포넌트 오디오를 장착하였으며 당시 그랜저를 포함한 국산차 중에서 가장 음질이 좋다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레벨 미터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요즘 볼 수 없는 레트로한 느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시스템 역시 장착된 콩코드를 거의 볼 수 없는 희귀한 순정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아래로 기어 노브와 파워 윈도우 시스템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트의 경우 10웨이 시트로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좌우 측면 모두 조정이 가능한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콩코드의 차인벨 소리도 함께 듣고 가시겠습니다. 뒷좌석으로 이동하시면 역시나 고급스러운 벨벳 시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이었던 시가잭과 암레스트가 이 차량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1988년 마이너 체인지 전까지 뒷좌석은 폴딩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2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되었습니다. 이어서 콩코드의 개발 배경입니다. Concorde. 기아는 당시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해 고급 중형차로서 아시아 피아트 131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정부의 1981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기아차는 화물차,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단종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때 기아의 기아민 푸조 604가 단종되고 1987년까지 승용차 시장을 현대 대우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승용차 생산을 금지당한 동안 봉고 시리즈로 연명하던 와중 기아는 비밀리에 승용차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한 차량들이 소형차 프라이드 그리고 빼앗긴 중형차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콩코드였습니다. 산업합리화 조치 해제 이후 이미 현대 대우가 잠식한 상황이었지만 시장성과 수익률 등에 있어서 잠재적인 면이 컸기 때문에 기아 역시 이 시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기아는 우선 스스로의 힘으로 중형차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코드명은 바로 NBV라는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NBV는 본래 동력 계통을 제외한 차체 골격 같은 부분을 베스타와 봉고에서 습득한 차체 금형 기술을 통해 독자 모델이 될 계획이었지만 기아에서 기술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1986년 초 급하게 마츠다 카펠라를 역설계하여 한국에 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설계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집에서 누구나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는 있지만 어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마츠다라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주긴 했지만 그 조리법과 노하우는 전수시켜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만 받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차를 한 땀 한 땀 분해하고 다시 도면을 짜서 만든 차가 바로 콩코드입니다.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맛있는 음식 조리법을 알아내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바로 콩코드를 역설계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콩코드라는 이름은 신문 공모전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시는 차선호님의 제안으로 화합과 공존의 의미인 콩코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중형차 시장은 운전기사를 고용할 정도의 중산층이 타던 클래스였는데
그에 반해 콩코드는 오너에게 운전의 재미를 알려주려 하는 듯이 운전자 중심의 중형차를 표방하며 스포츠성까지 함께 시장에 소개되었습니다. 냉난방의 흐름이 좌우로 자동 조절되는 스윙 루버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등 고급 장비와 버켓 시트 등의 옵션을 통해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하는 중산층에게 고급 중형의 포지션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출시되는 차량으로 비유드리면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고급스러운 실내와 운동 성능을 갖춘 면에서 제네시스 G70 3.3과 비슷한 느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탈로그를 보시겠습니다. 87년 최초 출시 때의 콩코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2.0 EGI 엔진 단일로 고급형 저가형만이 존재했지만 1988년 초에 1.8 캬브레터 엔진과 2.0 디젤 엔진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후반에 최고급형 DGT 모델이 출시됩니다. 콩코드의 가격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900만원 후반부터 1300만원대 중반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옛 명차 콩코드의 모습과 특징, 그리고 카탈로그까지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기아의 기아음으로 시작해 중형 고급차로서 크레도스에게 자리를 물려줬던 콩코드의 역사입니다. 저희 하이테크로는 예상도 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관련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